자, 2-4단원 산업화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어쨌든 끝나는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 자,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산업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주도해요? 정부가 주도해요. 그래서 1950년대면은 대통령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1950년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왜? 53년 7월에 뭐 끝났으니까? 6.25 끝났으니까. 알겠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못 살면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한테 뭐 해줘? 원조를 해주지.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조해준 게 뭐냐? 3가지 하얀 거를 원조해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하는 재단, 연방직, 재분 3가지 다 무슨 색이야? 흰색.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300산업이라고 그래. 오케이? 뭐 공짜로 주는 거야 우리나라에. 왜 줘? 시장이 풀면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시장 가격이 어떻게 해? 폭락하겠지. 시장 가격이 폭락하면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망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그냥 공짜로 막 갖다 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 그러면 이거를 맨 처음에는 무상 원조로 했다가 유상 원조로 바꿔버립니다. 미국 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자, 생필품 부족하고요, 물가 상승하고요, 실업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일제 귀속재산 처리와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전후 복구 사업을 합니다. 이때 뭐 줬다고? 요거 줬다고. 그래서 뭐 나타났다고? 300산업이 나타났다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 원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 문제 완화되고 300산업이 발달돼요. 300산업은 뭐예요? 요거를 얘기해요. 재단, 재분, 연방직을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하고요. 우리나라는 뭐가 나타나요? 대충자금이 나타나요. 이 대충자금이 뭐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뭘 줘요? 물량을 주죠. 그럼 이 물량을 누구한테 줘요? 기업한테 주죠. 기업한테 주면 얘는 뭐예요? 물건을 판매하죠. 물건을 판매하고 뭘 받아요? 돈을 받죠. 이 돈을 어디에다 갖다 넣나요? 한국은행에 갖다 넣나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이 대충자금이고요. 이 대충자금으로 정부는 뭐를 들여와요? 무기를 들여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1950년대 300산업이 있었고 대충자금이 있었죠. 대충자금의 약 90% 정도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자금으로 활용이 됩니다. 알았죠? 자, 농산물 가격 폭락하고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심화됩니다. 그래서 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원조 물자가 원조 유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미국 애들도 공짜로 준 거 아니지? 왜? 저 대충 자금으로 한국에 뭐 수출해요? 무기 수출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현대식 무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50년대는 무슨 산업이다? 300산업이다. 알았지? 그리고 1960년대 경제개발이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을 누구라 그랬어? 장면 내각이라 그랬지? 그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한 거는 누구라 그랬어? 박정희 정부라 그랬었지? 오케이? 자, 갑니다. 저임금 노동을 기반으로 수출 주도형으로 누가 주도합니까? 정부가 주도합니다. 오케이? 왜 저임금으로 가? 인건비가 오르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겠지. 근데 물건 가격이 오르면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누가 사? 이 당시에? 안 사겠지.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저임금으로 가고요. 1차
62년에서 66년, 2차 67년에서 71년.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때는 우리가 처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경제개발을 실시하는 겁니다. 자, 자립경제 구축해가지고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려고 해요. 외국 자본 도입하죠. 65년에 뭐 있었어? 한일 국토 정상화 있었지? 64년부터 뭐 있었어? 베트남 파병 있었지? 66년에 뭐 있었어? 브라운 각서 있었지? 외국 자본 들어오고요. 저임금 기반 노동집약적 경공업 해가지고 나오죠. 이 당시에는 우리가 기술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어. 우리나라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뭐예요?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죠. 그게 뭐예요? 경공업. 대표적인 게 의류, 신발, 가발, 목재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자, 베트남 특수 영향 해가지고 나오죠. 베트남 특수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 베트남 전쟁에 나간 우리나라 군인들이 뭐 해오니까? 외화를 벌어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군인들이 쓰는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그 대금 지급을 누가 해주니까? 미국이 해주니까. 오케이? 자, 경부고속도로 나오는데 이게 1970년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1960년대잖아요. 이렇게만 보면 안 돼. 2차는 1971년까지예요. 알겠죠? 요거 헷갈리면 안 되고. 울산공업단지, 포항제철 이런 것들 나옵니다. 포항제철 알아요? 지금 포스코? 박태준이라는 사람 들어보네. 우리나라 야 미국의 철강왕 하면은 카네기라고 하거든. 우리나라의 철강왕 하면은 박태준이라고 해. 오늘 박정희가 부르더래. 인자, 네 각하 끝내주는 거 하나 만들어봐. 해가지고 개커. 오케이?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탁 만들었지. 자, 수출액 증가, 경제규모 확대, GNP 성장. 경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성장한다는 얘기지. 자, 1960년대 말 외채 상황 압박이 있었고 세계 경제 침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봐봐. 처음에 1967년만 하더라도 이게 수출이고 이게 수입이에요. 차이 졸라 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수입과 수출이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많이 팔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수출 1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 달성하면 전부 다 박정희 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아요? 1970년대 경제개발 해가지고 나와. 이때는 3, 4차입니다. 경제개발. 자, 부실기업 문제대도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지속적 물가 상승이 있고요. 무역수지 적자 증가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차와 4차가 1970년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 1970년대 중화공업. 1960년대는 우리 흔히 뭐라고 했었어? 경공업이라고 했었지? 70년대는 중화학공업이야. 이제는 기술 집약적입니다. 자, 산업구조 고도화됩니다. 지역, 사회 균형 발전하고요. 기술 혁신 같은 거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 조선, 철강, 비철조선. 지금도 우리가 세계적 강국이죠. 자, 중화공업 육성하고요. 83 긴급 경제 조치 등 정부의 기업 지원도 있습니다. 83 긴급 경제 조치는 뭐냐? 회사들이 돈을 빌려가겠지. 은행에서 이 이자를 낮춰주고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 3년 동안 미뤄주는 거야. 그때까지 회사를 잘 운영해서 흑자로 바꾸라는 얘기지. 자, 중화공업비 좀 증가하고요.
100억 달러 달성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때 상당히 조금 안 좋았어, 경제는. 왜? 73년과 78년에 오일 쇼크라고 하는 석유 파동이 있습니다. 자, 1차 석유 파동은 중동 지역 건설 사업 진출해가지고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리비아 대수로 공사 이런 거. 야, 지금도 밖에 덥지? 낮에. 한낮에 엄청 덥잖아. 온도 몇 도야? 35도에서 37도. 뒤질 것 같지? 여기는 사막 한가운데야. 중동 지역은. 사막 한가운데 햇빛이 내릴 때 40도가 넘어. 어떤 신혼들이 여기서 일하겠냐 했는데 우리가 갔어. 그래서 건설하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중동 지방이 뭐가 유명해? 석유가 유명하지? 그런 나라에 진출해가지고 돈을 벌어왔다 해가지고 오일 달러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어? 자, 그 다음 제2차 석유파도 이때는 경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중화공업 성장은 늦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수출 100억 달러 나오면 1970년대 기억해 두시고 우리나라 공업 구조 변화 봐. 자, 50년대는 80%가 경공업이야. 근데 90년대는 27%가 경공업이야. 완전히 역전되는 거지. 경공업은 노동집약적이고 하나하나 팔아가지고 남는 게 얼마 없어. 적어. 근데 중화공업은 하나 팔아갖고 남는 게 엄청나지. 1980년대로 넘어가요. 1980년대 가잖아. 그럼 어떤 정부야?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는 부실기업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고요. 중복 투자 기업을 통합해요. 이때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하나였었던 국제그룹이라고 있어. 제기서에 7위 정도 했었거든. 이 회사가 중복 투자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전두환이 정리해버리거든. 우리나라 10대 그룹이면은 지금 7위면은 어느 정도 회사 될까? 한 롯데 정도 될까? 요거 정리하는데 6일 걸려요. 아예 해체시켜버려. 자, 정부 주도에 누구 주도? 정부 주도. 뭐 우선? 성장 우선. 요거를 수정했대. 그래서 누가 참여한다? 민간이 참여한다. 공산품 가격 인상 억제하고요. 근로자 임금 동결 긴축 재정 실시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80년 물가 상승률 얼마? 30%. 근데 이거를 2%, 3%대로 낮춰버리는 거지. 대단해요. 자, 경제성장 3조 호황 기억해주세요. 자, 이승만 정권 때는 뭐였었지? 300산업이었었지? 근데 전두환 정부는 뭐예요? 3조 호황. 그게 뭔데요?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예요. 오케이? 그래서 수출 부진이 해소되고 고도 성장했다. 기술 집약적 산업이 나타납니다. 자동차, 기계, 가전제품. 자동차가 전후방 그 산업 효과가 크다 그래요. 뭔 소리냐면 자동차 하나 만들려면 부품이 몇 개 정도 들어가는 줄 알아? 3만 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3만 개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자동차와 함께 크는 거지. 그래서 연결이 된다는 거지. 기계, 가전제품. 그래서 우리나라 가전제품 졸라 유명하지. LG, 삼성 뭐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그리고 이때부터 뭐 나와요? 첨단산업, 반도체.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하면 어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케이? 오늘 삼성전자 주식이 약 3% 정도 올랐어요. 오늘이요? 네. 왜요? 왜? 선생님 투자했어요. 네. 중산층 증가하고요.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합니다. 3조 호황,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오케이? 대출 이자가 낮아져요. 기름값이 낮아져요. 일본 엔화가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하기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 해가지고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정부 주도 성장 위주였었죠.
정부가 뭘 주도했다고? 성장을 주도했다고? 그건 첫 번째,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왜? 중소기업들 다 투자해가지고 같이 크면 그게 제일 안정적이야. 대기업이요, 중소기업이요, 수와 매출액을 따지잖아요. 이렇게 돼요. 근데 매출액을 따지면 53%가 그래요. 1%의 대기업이 우리나라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야, 대한민국이 안전하냐, 삼성이 안전하냐? 대한민국 국가가 안전하지 않겠냐? 정말 어려운 애들은 삼성이 더 안전하다는 거지. 그렇게 재벌이 커버렸어요. 이게 환장하는 거지. 정경유착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될 거야? 붙어놓는 거야. 정치와 경제가 붙어. 대표적인 게 아까 뭐라고 했었어? 대표적인 게. 야, SK 최태원 회장이랑 결혼한 애가 누구라고? 노트 딸. 노태우 딸이라고. 우리나라 효성그룹이라고 알아요? 효성그룹이라고 있거든? 그룹이야. 우리나라 재계에서 꽤 높아요. 얘네들도. 누구랑 결혼했어 얘가? 효성그룹 딸이. 이명박 아들하고 결혼하지. 삼성은 무조건 정략 결혼이죠. 현대는 연애 결혼합니다. 삼성은 일반인들하고 결혼 못해요. 자, 그 누구야? 저기 아니다. 자, 그다음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지역 불균형. 그러니까 농촌의 도시의 소득 자체가 달라버리지. 소득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도시로 이동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도시 편중이죠.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도의 양극화는 계속되고 있고요.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죠. 임금을 낮게 해요. 임금을 낮게 하니까 우리는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 밥지물 일한다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곡물 가격, 쌀 가격도 낮춰버려요. 왜? 임금이 존나 귀여운데 쌀값이 존나 무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굶어 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그냥 낮춰버려. 노동 문제, 농촌 문제 이런 것도 발생하죠. 수출 중심이죠. 자, 정부 주도로 성장 위주로 수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가 어때?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럼 그거에 직격탄을 받아버리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뭐이기도 해요. 분단국가기도 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거지. 그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래. 원래 가격이 10만 원이잖아. 그럼 한국 주식은 약 7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휴대폰을 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 스마트폰 만든 새끼 죽여야 돼. 진짜 사용시켜야 돼. 그러니까요. 님이 다 만들어줬는데 사용시키고. 그러니까 무슨 법안 같은 거 국회에서 하는 거 법안 같은 거 스마트폰 사용은 20세부터 이런 식으로 만 19세부터 스마트폰 사용 허가. 그래서 휴대폰 그 개통하러 갈 때 정부에서 발행한 허가증을 가지고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편한데 어떡해. 뭔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 안 쓰면 다 뒤져요? 특히 학생들은 괜찮은데? 학생들은 더더욱 죽죠. 왜? 문지도 핸드폰으로 바꾸고 하는데. 공신폰 이런 거 있잖아. 공신폰이고. 왜 폴더 이렇게 되는데 카카오톡 같은 거는 되는. 그럼 카톡만 하나? 그러면 안 되지. 카톡도 하면 안 되지. 뭐야 전화만. 자, 전화 문자만. 전화 문자도 많이 하죠. 무제한 요금제 이런 거 없애버리고. 아니 어떤 애는 딱 보니까 밤새도록 그냥 영상통화 그 휴대폰 그 뭐야
이게 꽂고 그냥 통화를 그냥 켜놓고 있대. 그럼 숨소리 들리고 말을 안 해. 그게 뭐하냐 그랬더니 서로 깨워주는 거예요. 어차피 통화 무제한이니까. 아이 씨발 이게 뭔지 개소리야. 대외 무료운전도 심화합니다. 자, 엄청 낮아요. 보시면 그래프가. 우리나라 무료운전도, 수입의존도, 수출의존도, 무료의존도가 어때요? 엄청 높죠? 수입 수출 합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경제가 허약하지. 대기업 중심으로 다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농촌 문제와 농민운동 보세요. 자, 농촌 문제 급속한 산업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총 항로 현상이 됐죠? 정부의 저임금 저고가 정책. 그렇게 돼가지고 이촌이 항도가 일어나니까 농촌에서는 무슨 문제가 나타나요? 노동력 부족하고요. 뭐가 돼요? 고령화가 나타나요. 일할 사람이 없어. 청년 회장이 60살이에요. 사용을 새마을운동합니다. 그래가지고 뭐하냐? 정부 주도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 소득 증대를 합니다. 구구는 근면, 자조, 협동이에요. 또 농촌 개발운동합니다. 이때 초가집을 바꾸고 막 그러는 거야. 오케이? 초가집도 바꾸고 농촌 길도 넓히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자, 그런데 농가 소득 향상에 미흡하고요. 국민 정신운동으로 변질돼요. 이게 뭔 소리냐? 유신체제 유지에 이용합니다. 정부는. 니네 그 새마을운동 노래 알아?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이거 알아? 들어본 적 없네? 1절부터 4절이니까 5절까지 있거든? 작사 작곡 박정희 씨가 대단한 거. 유신체제 유지에 이용합니다. 그 도시에서는 아침 막 7시 막 이때 되잖아? 그럼 동사무소 이런 데 막 이런 데서 막 새마을운동 노래가 나와. 그럼 집집마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쓸어야 돼. 그게 강제야 완전. 새마을운동. 농촌 근대화 운동이에요. 오케이? 자, 유신체제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면서 의미가 퇴색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농민운동.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운동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거 농협에서 고구마를 자기네들이 뭐 한다고? 사주겠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안 사요. 그리고 피해가 엄청나게 봤을 거 아니야, 농민들이. 그래서 대모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량 매수하죠. 자, 그 다음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의 사건. 감자 씨를, 불량 감자 씨를 준 거예요. 근데 농사가 제대로 됐겠어? 안 됐지. 그래가지고 시위를 전개했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농민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 노동 문제. 이 노동 문제 하면은 항상 나오는 인물이 누구야? 전태일이라고 알아? 몰라. 전태일 군신 사망 사건 알아요? 몰라. 1970년에 평화시장 앞에서 자기 몸에 그 석유를 붓고 불 질러가지고 그 불타 죽으면서 외쳤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 전태일 평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런데 그거 읽어보면 전태일 소원이 뭐였냐면 대학생 친구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거요. 일기에 그렇게 써놨어. 왜? 그 당시에는 법정이 다 뭘로 써있어? 단어가 한자로 써있으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지. 노동 문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래서 1970년에 전태일 군신 사망 사건 이후에 노동운동. 사람들이 이거에 엄청 충격을 받은 거야. 왜 엄청 충격을 받았냐면 사람들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970년만 하더라도 다 정치 민주화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경제 민주화에는 관심이 없었거든.
자, 이 사람이 이들은 하루에 70원 또는 100원의 급료를 받으면서 하루 15시간씩 일한대. 근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도 되게 어이가 없어. 봐. 작업 시간을 하루에 12시간으로 주시겠다 했대. 그리고 한 달에 이틀 쉬게 해달래.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정도였다고 우리나라 임금 그리고 노동 급여 이런 것들이. 분류를 왜 맞아요? 그럼 동일방지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합니다. 생존권 보장 요구, 투쟁이 있고요. 노동조건 개선,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운동 해가지고 노조라고 얘기하지. 자, 그래서 정부가 탄압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합니다. 동일방직 사건. 자, 여성을 대표로 하는 민주노조가 결성되자 이것을 뭐 한 거예요? 탄압한 사건입니다. 1,500명 정도 이제 일했거든? 그 중에 한 1,400명 정도가 여자였어. 근데 이때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이 노동조합은 누가 만든 거냐면 남자들이 만든 거고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나마 얘네들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노동조합이냐면 회사가 만든 노동조합이니까 회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애들이야. 그래서 여성들이 뭐 하려고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남자들이 이 여자들 데모하는 데 가가지고 똥을 부려요. 이게 다 똥 묻은 거예요. 오케이? 이게 동일 방직 사건이고요. YH 무역 사건도 있죠. 이 YH 무역 사건 아까 얘기했었지? 요게 뭘로 갔다고?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으로 가고 그게 부마 민주화 운동으로 가고 그게 뭘로 가요? 12주 박정희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YH 무역 사건도 있고요. 1980년대 최저임금 인상 뭐 해가지고 파업 나오고요. 사회 정치적 투쟁으로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이소선 여사가 이 양반이 아들이 어떻게 죽었다. 노동운동하다가 이렇게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 아들이 모디를 꿈을 내가 주겠다 해서 노동운동하는데 다 참여해요. 참석하고.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해가지고 나도 몇 번 만나봤었거든. 만났다고요? 나도 이제 시위 데모하러 다니고 하니까. 진짜요? 어디서 만나뵀냐면 부산의 한진 알아요? 부산의 한진그룹, 한진중공업. 한진도 우리나라 10대 그룹이거든. 대한항공도 소유하고 있어요. 이 한진중공업에서 노동자들을 수백 명을 해고했어. 회사가 어렵다고. 그런데 해고한 해에 임직원들이 성과급 파티를 했어. 한 사람당 뭐 몇 억씩 가져갔어. 회사가 어렵다면서. 그래가지고 노동조합에서 막 데모하고 막 시위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경찰에 그 법원에 소송을 건 거야. 너 때문에 일 못해가지고 회사가 못 움직였으니까 200억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동조합 노조 그 제일 높은 양반을 뭐라 그래? 위원장, 노조위원장이 자살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노조위원장이 또 이제 그 직을 이어서 하다가 이 양반도 자살을 했어. 몇백억씩 막 소송하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갔을 때 한번 뵀었고, 제주도에 그 시위하러 갔을 때 또 뵀었고.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어. 자, 그다음 교육. 자, 보시면 1950년대 초등학교 의무교육, 1960년대 중학교 무시험 추천제, 오케이? 중학교 시험 안 쳐도 돼 이제. 1970년대 고교 평준화. 예전에는 뭐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를 엘리트들만 가고 막 그러잖아. 그걸 없애버린 거야. 평준화 다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지. 1980년대 이후 과외 금지, 수능이 첫 해 93년에는 2번 봤어요. 조금 더 나은 점수.
근데 자꾸 이렇게 여러 번 보게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씨발 내가 수능 보러 가는데 그날 면접 터지면 어떡하냐? 1년 더 기다려야 되잖아. 내가 수능 보러 가는데 배가 아프면 어떡해? 컨디션 실시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회복지 국민소득주택 삶의질개선 해가지고 생활보호법 저임금 저소득층 도와주는 거고요. 사회복지사업법 건강보험제도 이 건강보험제도가 의료보험 그걸 보시면 돼요. 전국민 대상 국민건강보험 이 국민건강보험 없으면 진짜 우리 아프면 교대나 감기 한 걸로 병원 갔다 오면 15만 원씩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잘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도 뭐가 나와? 환경 문제. 자, 온산병 사태 해가지고 나오죠. 온산이라는 지역에서 환경 오염이 돼서 그래서 주민들 한 1000명 정도가 마비 증상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온산병. 야, 일본에서는 무슨 병이 있어? 이따이 병. 이따이가 무슨 뜻이야? 아프다. 병 이름이 씨가 얼마나 아프면 아프병이요. 그 카드뮴 중독인가 그랬었지. 수은 중독으로. 또 무슨 병이 있었지? 뭐 있었고, 오케이?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온산병 이런 게 있고, 낙동강 페놀 오염 상태는 공해병이 나타납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이고요. 시민 환경운동 해가지고 나오는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자, 70년대 후반 생태 환경 문제 심각성 인식합니다. 그래서 환경청이 설치됐고요. 지금은 뭐예요? 청이 아니라 부로 올라갔죠. 자, 환경권, 국가 환경 선언문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쉬운 문제 넘어가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왼쪽 사진은 우리나라의 원조한 밀가루를 담았던 밀가루 포대다. 밀가루 포대에 뭐라고 써있대? 미국 국민이 기증한 밀로 제품된 밀가루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이승만 정부네? 그럼 1900 몇 년대? 50년대? 뭐예요? 무슨 산업? 300산업이네. 1번 정답이네. 수출 주도형 정책은 우리나라 60년대 이후에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결과 60년대부터 시작한 거죠. 석유 파동은 73년하고 78년이니까 70년대고요. 상조 호황은 80년대가 되겠죠. 답은 1번이죠. 자, 2번 문제 해가지고 나옵니다. 다음 그래프. 수입이 수출하고 격차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는 격차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네. 무역수지 흑자 아니 일단 계속 적자인데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지. 자, 수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했다. 수출액 꾸준히 증가했죠. 수출이 무역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계속 뭐하고 있다. 증가해야지. 자, 1960년대 후반 무역 적자 규모가 이만큼이니까 증가했죠. 60년대 후반에. 그렇죠? 그럼 미연 내일 답은 4번이 되죠. 자, 다음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었던 시기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볼게요. 어딜 보면 되냐. 자, 수출 주요 품목은 석유, 화판, 가발, 경공업 중심 성장 전략 뭐예요? 1960년대죠. YH 무역 사건 70년대죠. 79년.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저유한 때니까 3조 호황 80년대죠. 그 다음 안동 교구 가톨릭 농민회 사건 70년대죠.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 이루어졌다 70년대죠. 저임금 기반의 노동집약적 산업 60년대죠. 다 5번이죠. 자, 밑줄친 이 정부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새마을운동이네요. 새마을운동은 무슨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죠. 그지?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 나오네요. 자, 재분, 재당, 연방직 이걸 뭐라 그래요? 300산업이라고 하네요. 요거는 50년대 누구? 이승만 정부 때네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가볼까요? 기계 종합단지, 제철공장, 석유화학공업단지 70년대. 70년대 찾아봐. 뭐예요? 중화공업육성 맞죠? 중국투자 통폐합원도 80년대. 원조물자 300산업이니까 50년대. 노동집약적 산업 60년대. 사회 간접자본 확충 60년대. 답 1번 되겠고요. 7번 문제는 자 봐봐.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됐대요. 오케이? 1970년이야. 자, 새마을운동이 시작됐어. 너 72년이고 전태일 분신 사건이 발생했어. 1970년이고요. 두 차례의 석유파동 73년과 78년이고요. 상조 호황으로 1980년대고요.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70년대고요. 그럼 다음에 몇 번이에요? 4번 되죠. 300산업은 이승만, 상저호황은 전두환. 전두환은 80년대. 8번 문제 한번 보자. 그는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담아 해가지고 누구예요? 전태일 분신 사망 사건이죠. 금년 자조 사건 이거 뭐예요? 새마을운동이고요. 열악한 노동환경 맞죠? 피해자들에게 보상 없었고요. 어용노조가 여성 노동자 이게 동일감정 사건이고요. 사건 주모자 납치하고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게 뭐였었지? 안동 가톨릭 교구의 그 사건, 그 불량감자 씌워가지고 그 사건이 안동 가톨릭 교구 농민의 사건.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